40대 이후 다이어트는 무조건 지키는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데요. 근육과 뼈는 지키고 지방은 빼는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도와드렸던 환자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4주 기준으로는 한 4에서 10kg 정도까지 빠지는 거예요. 마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근육도 지키고 지방은 쉽게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는 음식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 물, 즉 진액이 풍부할 때는 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찌고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근육 다 쪼그라들고 진액이 줄어들게 되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지방이 붙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태우지를 못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죠. 호르몬 변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이후로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먹는 양이 그대로더라도 아니면 먹는 양을 줄이더라도 복부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살찌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고요. 나이 탓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 몸에 기운이 떨어지고 진액이 떨어지면 살이 찌게 됩니다. 물만 먹어도 살쪄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다이어트의 잘못된 유형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지나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살이 더 찔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이 빠지거나 신진대사가 떨어질 때는 몸이 더 살찌기 쉬운 몸으로 점점 변하게 돼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몸이 더 커져요. 하면 할수록 효과가 없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속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몸을 축나게 해서 에너지 소비를 못하는 상태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더 살이 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이것을 극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점 분비가 되면서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나치게 칼로리 계산을 하고 단식을 하는 다이어트는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몸이 차가워지는 다이어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고깃국을 냉장고에 넣어 보세요. 온도가 차가워지면 기름이 굳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림프의 흐름, 체지방 이런 것들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몸이 더워야 잘 녹아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샐러드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카페인 중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복부, 특히 중심 체온부터 점점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 몸에서 지방을 태울 수 없어요. 다이어트 하실 때는 몸을 차갑게 하는 샐러드나 커피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몸을 덥게 하는 음식을 챙겨 드셔야 살이 더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도와드렸던 환자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매일매일 엄청난 운동량을 이제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칼로리로 계산을 하면 들어오는 칼로리는 조금이고 쓰는 칼로리는 많으니까 살이 빠져야 되는 게 분명한데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도 운동을 하고 나서 다음 날은 휴식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휴식을 가지고 보양식을 또 챙겨 드셨더니 체중계가 점점점 움직이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운동량이 많으면 우리 몸은 저장해야 되는 모드로 바뀌어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갑자기 운동하시면 어때요?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알배기고 쥐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육에 젖산이 쌓이게 되면 잘 붙고 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종도 살이 되는 거예요. 근육 운동하시고 나면은 휴식 기간을 주시고 근육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40대 이후 다이어트는 무조건 지키는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데요. 근육과 뼈에 좋은 영양소가 뭐죠? 단백질, 무기질, 그리고 지방입니다. 제가 근육에 대해서는 요거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근육은 진액 주머니예요. 몸에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몸에 수분이 많은 거죠. 나이가 많아도 내 몸에 근육이 많다 하시면은 내 나이대에 비해서 수분 보유량이 많은 겁니다. 몸이 따뜻하고요. 또 몸의 운영 속도가 빠릅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죠. 그래서 몸의 에너지 공장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태워지고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
즉 진액을 지키셔야 근육량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도 드셔야 되지만 염분과 수분으로 진액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물 안에는 물론 재료에서 녹아 나온 단백질도 있겠지만 염분과 수분이 채워져 있어요. 국물만 잘 채워주셔도 우리 몸에 전해질과 수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허기가 지지 않습니다. 갈증도 느껴지지 않고요. 국물을 마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근육도 지키고 지방은 쉽게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국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역국, 사골국, 동치미 국물입니다. 자, 미역국이 좋은 점은 일단 변비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좋아요. 해조류의 매끈한 젤과 같은 섬유질이 변을 잘 보게 해주기 때문에 또 장 속에 있는 노폐물 잘 청소해주기 때문에 미역국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산후 보양식으로도 좋잖아요. 진액을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미역국물 드시면서 하시면은 탈수도 방지가 되고 포만감을 주고 또 허기도 정리해주기 때문에 식사를 많이 줄여도 괜찮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진액이 떨어져서 붓고 살찌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역국물을 보충해주시면 진액 보충이 되고 또 체온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몸이 좀 느려지고 차가워져서 생기는 부종 관리, 지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골국 다이어트도 정말 좋아요. 이 사골에서 나오는 콜라겐이 마치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해서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준다고 하고요. 미네랄 또 단백질이 국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단식을 길게 하더라도 이 사골 국물만 하루 한 끼를 잘 마셔주면 굉장히 칼로리 제한하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골국을 먹어야 되냐, 너무 귀찮다 하시거든요. 제가 이유식용 사골국을 사서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 가지가 힘드시다. 판매하는 그런 마트나 인터넷 사이트 보시면 이유식용 사골국을 팔거든요. 어떤 사골과 소금만으로 좀 구성이 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국물들로 다이어트 하시면 도움이 돼요. 다만 깨끗한 사골국으로 하셔야 됩니다. 동치미 국물 다이어트도 정말 좋은데요. 동치미 국물은 이제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신맛과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포만감도 주고 진액 보충에 도움이 돼서 에너지 소비를 잘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구마를 나는 다이어트로 먹겠다 하시면은 그 마른 상태의 고구마는 탄수화물과 당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고구마를 반으로 줄이고 동치미 한 그릇을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더 살이 잘 빠지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 다이어트 하다가 알레르기가 생기는 환자분들도 저한테 많이 오세요. 에너지바라든지 단백질 쉐이크 이런 제품들 저는 이거 먹고서 두드러기가 올라왔습니다. 알레르기가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가루 자체를 가공하는 식품은 좀 알레르기의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과민 반응이 날 수가 있고요. 배에 가스가 차고 배변 리듬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다 허리가 잘록해지기 원하시잖아요. 복부에 가스 차고 배변에 문제가 생기는 다이어트 식품은 뱃살을 잘 뺄 수가 없어요. 그런 제품 선택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면 몸의 독소가 줄어드는 게 보여요. 장의 순환이 잘 된다는 증거가 보입니다. 트림하고 방귀 뀌는 그런 횟수가 줄어들어요. 배변이 잘 되고 가스가 잘 빠지기 때문에 방귀가 나오거나 부글부글했던 증상들이 줄어듭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수분 대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붓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 보는 거, 몸에 붓기 있다가 밤에 빠지는 증상이었거든요. 살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양말 자국이 난다든지 신발이 꽉 낀다든지 하체가 부어있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덜해지고요. 아침 저녁에 체중 차이도 줄어들게 돼요. 얼굴에서는 붓기 빠진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중턱 줄어들고요. 다크서클이 옅어집니다. 저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본인 체중의 3에서 8% 정도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40대 이후에서는 적정한 속도입니다. 본인 체중 숫자 기준으로 빠지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지만은 제가 한 60kg, 70kg 정도 되는 환자분들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1단계로는 한 첫 2주 동안에는 붓기가 많이 빠져요. 장 청소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1에서 1.5kg 정도 빠진
빠지는 게 건강한 속도입니다. 근육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탄수화물 줄여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면은 그 이후 2단계에서부터는 조금 더 계단식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4주 기준으로는 2kg에서 많이는 5kg까지, 8주면은 한 4에서 10kg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 자리 숫자의 체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빠지죠. 젊은 사람들은 한 4주에 5kg이 넘는 감량도 쉽게 해낼 수도 있지만 40대 이후에는 제가 속도에 욕심 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뭔가 속도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팁을 드리는데요. 직장인 분들은 주말 이틀은 단식을 해라, 단식할 때는 사골국물만 마셔라 라는 처방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또 탄수화물을 다 끊어보시라고 말씀드리면 더 빨리 빠져요. 이럴 때 쓰면 좋은 게 달걀 다이어트인데 밥 대신에 달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달걀만 드시면 탈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소금기가 충분한 국물을 드시면서 하셔야 돼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생기면서 더 쉽게 체중 감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체중계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옷이 잘 맞는지 또 라인이 예뻐지는지를 살펴보셔야 내가 근육은 지키면서 지방을 잘 뺄 수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따소물 마시기. 따소물은 따뜻한 소금물이거든요. 할리우드 배우들도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고요. 우리나라 미용 잡지에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셔주시면 노폐물 정리가 되면서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살이 빠지기 쉬운 몸이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빨라져야 살이 잘 빠집니다. 다음으로 목욕하기입니다. 땀구멍을 한 번은 여셔야 돼요. 환자분들 여쭤보면 언제 땀 흘리셨어요? 그러면 대답 못 하실 정도로 오래됐다고 하세요. 목욕을 매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목욕을 못 한다면 조욕이라도 하셔야 돼요. 순환이 한번 확 빠르게 된다는 뜻이라서 그 과정에서 지방이 굉장히 잘 탑니다. 그러니까 목욕이나 조욕 자주 하시고요. 나는 정말 이것도 시간이 없어요 하시면은 안 쓰는 페트병에 뜨거운 물 담아서 배꼽에다가 올려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싱, 맨발 걷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몸에 순환을 한다는 게 전류가 잘 통한다는 뜻하고 같아요. 우리 몸의 신호는 전기 신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자파에 둘러싸여서 생활하면서 생체 전류가 막혀요. 그래서 더 살이 잘 찌는 거거든요. 맨발 걷기, 맨발로 흙을 밟는 행동 자체가 접지를 해주면서 우리 몸에 나쁜 생체 정전기 이런 것들을 빼주고 전류를 활성화해서 순환을 정상화시켜 주거든요. 왜 젊어지는 방법이라고도 하잖아요. 맨발 걷기 하시면 운동을 심하게 안 하셔도 체중이 점점 빠져요. 시간 내서 맨발 걷기 해주시면 좋고요.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시면은 나무에서 1m 안쪽으로 가깝게 앉아만 계셔도 돼요. 이 나무 화단 여기서 1m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접지 효과가 있어요. 나무와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은 가져주시면 이게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귀 걷기도 정말 좋습니다. 방귀 걷기는 식후 15분에서 20분 걸으면서 방귀를 뿡뿡 끼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의 허리 둘레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인데 밥 먹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뱃살이 되거든요. 혈당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모든 남아도는 혈당을 뱃살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방귀 뀌어주면서 독소도 빠지게 되고 인슐린도 과분비시키지 않으니까 체지방이 쌓일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허리 둘레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방귀 걷기 필수입니다.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 꾸준히 지키면 좋은 습관은 바로 호흡과 수면입니다. 숨만 잘 쉬어도 살이 빠진다.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문제죠. 11시에 주무시는 게 제일 살이 잘 빠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가벼운 상태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 간이 해독을 하거든요. 새로운 세포를 재생을 해요. 자꾸 비만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지 않고 지방과 노폐물이 몸에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겁니다. 잠을 일찍 주무세요. 그러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또 호흡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몸에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쓰면서 태워주는 거거든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있어야 장작불이 잘 타듯이 그 에너지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호흡을 하는 동작만으로도
우리 몸의 지방이 입김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공기로 다 그 형태로 바뀌어서 지방이 내 눈앞에서 타는 거예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평소처럼 얕게 호흡하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한숨을 크게 쉬신다든지 심호흡을 하시면서 복부까지 쫙 공기를 마셨다가 뱉어주는 그런 동작 하시고요. 특별히 복식호흡 하면서 살 뺄 수 있는 방법은 3대7 호흡인데요. 3을 세는 동안 숨을 마시면서 7을 세는 동안 후 하고 내뱉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7초 동안 숨이 안 나오잖아요. 처음 3초간 후 하고 뱉고 나서 나머지 3초는 후 하고 뱉는 흉내라도 내면서 배를 꽉 쥐어 짜주면 복부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 호흡 방법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는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쌓인 독소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건강에 꼭 필요한 과정이겠죠?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 하는데 무리하게 굶거나 몸을 막 몰아붙이는 방식은 옳지 않아요. 성공할 수도 없고요. 내 몸을 잘 보살피면서 기운을 북돋아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